이들은 하늘을 날았던 최초의 거대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독특한 신체 구조를 보면 어떻게 하늘을 날았는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바로 익룡입니다. 1억 5천만 년 동안 하늘을 지배했던 주인공들이죠. I'm blown away by these animals. Pterosaurs are probably the weirdest animals that live on this world. 지구상에서 용과 가장 비슷한 동물을 찾는다면 바로 익룡입니다. 이들은 새도 아니고 박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They're impossible animals. They're reptiles, and yet they're flying around. How on earth could these animals ever fly? 그렇다면 다시 날 수도 있을까요? 지금부터 익룡을 만드는 여정에 동참해 보시죠. 이들의 비행에 얽힌 비밀을 찾기 위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창공을 날았던 가장 큰 생명체의 흔적들을 하나씩 모아보겠습니다. 하늘을 장악했던 괴수들을 직접 만나보시죠. (1억 년) 전 지구는 이상한 괴물들이 헤엄치고 배회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한 파충류들이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원시 동물들의 사냥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 세계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 종종 간과되곤 했지만 보다 특별했죠. 가장 많은 비밀에 쌓여있는 동물들의 영역입니다. 익룡. 하늘을 나는 파충류들은 사나운 이빨로 무장하고 있었죠. 익룡들은 곤충 이후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동물이었습니다. 곧 지구 전체를 누비는 공군이 되었죠. 익룡들은 약 2억 2천만 년 전 화석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등장한 이후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생명체 역사상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맞춤 진화를 해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꼬리가 짧은 익룡도, 긴 익룡도 있습니다. 참새만큼 작은 익룡도 있었지만 거대한 익룡도 있었죠. 대부분은 몸이 털 비슷한 것으로 덮여 있었고 마치 축제 의상처럼 화려한 벼슬 자랑했죠. 이들은 사냥에 적합한 무시무시한 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익룡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늘을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목이 길고 오둔해 보이는 익룡들도 나는 방법을 터득하고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날개 덕분에 익룡들은 2억 2천만 년 전에 이미 다른 동물들과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새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익룡들이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익룡이 지배하던 시대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익룡들의 세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들의 덩치는 어디까지 커졌을까요?
망가진 우산처럼 생긴 동물이 어떻게 그 볼품없는 몸을 공중으로 뛰어 올리고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걸까요? Yeah, hi guys. Hey, Margot. 네덜란드 출신 엔지니어이자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마고 게리슨이 이끄는 연구진이 모형을 만들 예정입니다. 날개짓을 해서 실제로 날 수 있는 익룡 모형이죠. 익룡 제작법이 적힌 교재도 있습니다. 돌에 새겨져 있죠. They have to get everything from the fossil record. So it's fascinating to try to put it all together like one big puzzle. It was a beautiful design, something that's extremely hard to duplicate. Gonna be real challenging, Paul, because if you just take 익룡의 비행 원리를 알아내려면 뼈의 강도와 익룡의 움직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익룡 날개의 모양과 구조, 그리고 몸을 띄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날개짓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스탠포드 모형은 아직 초기 단계라 동물보다는 비행기처럼 보이지만 곧 사실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연구진은 익룡을 제작하고 5, 4, 하늘 높이 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2, 1. Here we go.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거대 동물의 비행 비결을 알아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큰 동물이라고 하면 새와 박쥐만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솔른호펜에서 발견된 이상한 증거가 그 생각을 깨뜨렸죠. 이곳의 석회암 채석장 밑에는 1억 5천만 년 전 이 자리에 있던 얕은 초호의 생태계가 고스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약 250년 전 한 채석공이 알 수 없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1700년대 자연주의자들은 낯익은 동물들에 근거해 정체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오리의 일족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박쥐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날개를 보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동물을 상상했죠.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발견된 그 어떤 화석과도 달랐죠. 이곳은 파리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필립 타키는 그 화석의 비밀을 밝혀낸 주인공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지 퀴비에입니다. 동물들의 멸종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자 공룡들의 정체를 처음으로 이해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200년 전 퀴비에는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법의학 지식으로 비밀에 쌓여있던 독일산 화석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Cuvier received a drawing of this strange petrified animal, and he realized suddenly that it was completely a new order of animal. 생명의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퀴비에는 화석의 턱에서 단 한 종의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작은 뼈를 찾아냈습니다. 이 날개 달린 괴상한 생물은 파충류였던 것입니다. 파충류가 왜 하늘을 날아다녔던 것일까요? You have a reptile flying. This was completely surprising. 악어처럼 몸이 굼뜬 냉혈 동물이 어떻게 그 덩치를 이끌고 날아오를 수 있었을까요? 퀴비에는 손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유난히 길었던 것입니다. And Cuvier said, I will call this animal the pterodactyl. That means the wing on the finger. It was a revolution in zoology.
TV에는 이 동물의 비행을 상상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200년) 동안 우리는 익룡이 날 수 있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어떻게 날 수 있었는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데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익룡들의 비행 방법을 알아내려면 우선 새와 박쥐들의 날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All flying animals use the bones of the hands and fingers to fly, but they do it in different ways. Birds have lost the fourth and fifth fingers. They take the first three fingers, and these form the supports for the feathers. 박쥐는 조금 다릅니다. 늘어난 네 손가락이 날개의 막을 조종하고 엄지는 자유롭습니다. 익룡은 새끼손가락이 퇴화되고 넷째 손가락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익룡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죠. 강력한 손가락 하나로 날개 전체를 지탱했던 것입니다. You see an animal that is like nothing else you've ever seen. It's the most bizarre, ungainly, beautiful creature. I mean, it's flying with a finger. 그 손가락의 증거는 불확실했습니다. Pterosaur fossils are extremely fragile. It's very rare to get a beautiful specimen of a pterosaur.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로 탐사를 떠나다가 서리노는 뜻밖의 장소에서 익룡을 발견했습니다. It's a pterosaur bone, probably a wing bone. The sandstone's missing this end, but this end. Pterosaurs are virtually unknown from Africa. They were just bits and pieces recorded, and it really was an incredible discovery. 그 전까지 익룡이 발견되었던 주요 지역은 유럽과 중국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뿐이었습니다. The discovery of our African pterosaur showed they had a global reach. They truly conquered every continent. 서리노는 익룡 근처에서 슈퍼아고라는 별명을 가진 한 헤비급 포식자의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That's Sarcosuchus. This is Sarcosuchus, the giant crocodile of. 턱뼈의 길이만도 거의 2m에 달합니다. We're looking at one huge skull. 익룡들이 이 거대 괴물과 싸웠을까요? 둘은 서로의 가장 큰 약점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익룡들은 슈퍼아고의 알을 손쉽게 훔쳐먹을 수 있었겠죠. 슈퍼아고는 익룡들이 땅 위로 내려왔을 때를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최근 이와 유사한 싸움의 증거를 발굴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일이었죠. 캐나다에서 발견된 한 화석이 익룡이 공룡과도 맞붙었음을 증명해줄지도 모릅니다. 엘버타 주립 공룡공원은 한때 북아메리카 대륙의 세렝게티였습니다.
익룡들은 땅 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하늘 위에서 지냈죠. 하지만 먹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땅으로 내려와야 했죠. 긴 세월이 지난 뒤 화석을 찾던 학자가 한 익룡의 마지막 착륙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I walked around a corner and took a couple more steps and looked down, and there was this long, skinny bone. And I'm like, this is interesting. 흥미로웠던 이유는 그것이 익룡의 긴 손가락 뼈였기 때문입니다. 익룡 화석은 부서지기 쉬워서 바깥에서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죠. 첫 번째 뼈에 이어 몇 개의 뼈가 더 발견되었고 사건의 증거도 나왔습니다. 벨로시랩터 같은 공룡의 것으로 보이는 이빨 하나가 익룡의 정강이 뼈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익룡들의 발밑에서 랩터들은 항상 먹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익룡들은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공중에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궁극적인 생존 도구였죠. Pterosaurs dominated the skies, and they did this for 140 million years, which is a tremendously long period of time. Primarily they did this because they were the first to get into the skies. 새들이 진화하기 전까지 익룡들은 7천만 년 동안 하늘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다양한 익룡들에게는 비행 능력뿐 아니라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Pterosaurs were incredibly effective predators. They could gobble up almost anything they could find. 턱뼈만 봐도 뭘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We know of a lot of pterosaurs have no teeth in their jaws. It's quite possible that they were scavengers, and perhaps in some cases they fed on the bodies of dead dinosaurs. 익룡들은 적극적인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공중에서 먹이를 낚아채기도 했죠. These big, long, sharp-pointed teeth basically are the tools of a fish catcher who wants to make darn sure that he grabs his prey when he sticks his beak into the water. 그 중에는 청개의 이빨을 채처럼 사용해 갑각류를 걸러내는 익룡도 있었습니다. Other pterosaurs have long, sharp-pointed jaws which they use to lever shellfish off rocks or pluck them out of the sand. 먹이를 잡아먹는 방법은 달랐지만 익룡은 물가에서 자주 발견됐습니다. 해변이나 강, 호수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물속에는 먹이뿐 아니라 익룡을 잡아먹는 포식자도 있었습니다. 최대 15m까지 자랐던 타일로사우루스는 선사시대의 바닷속에 살던 거대 파충류였습니다. 바다 위로는 닉토사우루스가 날고 있었습니다.
날개 크기와 맞먹는 1m 길이의 귀기한 푯은 배의 돛과 같은 기능을 했죠. 먹이를 잡기 위해 닉토사우루스는 낮게 내려와야 합니다. 몸을 감추고 있는 익룡보다 더 많은 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5m 길이의 아프리카 익룡이 오리너구리 공룡 위로 날아갑니다. 선사시대 거북이들 위로도 지나갑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하강할 때마다 익룡들은 공중에서 찢길 위험을 감수하죠. 그런 사고를 피하기 위해 익룡들은 뛰어난 비행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낮은 고도에서도 능숙했죠. 그들의 비행 기술을 알려주는 증거는 새롭게 발견된 화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위에 보존된 고대의 흔적에서 나왔죠. 익룡들의 엄청난 덩치를 보면 그들이 노련한 비행 기술을 갖추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툴루즈 근처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가 그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2명의 학자들이 아주 희귀한 익룡 화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석화된 뼈가 아니라 발자국 화석입니다. It's a unique site in the world. This is the first site that actually preserves pterosaur tracks that everyone agrees are pterosaur tracks. 숙련된 학자들의 눈에 이 발자국들은 연속 촬영된 사진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익룡의 착륙 흔적이 발견된 곳은 여기뿐입니다. 착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행 조절 능력을 가늠할 수 있죠. 항공학 엔지니어인 폴 맥크리디는 가서머 알바트로스와 같은 별난 비행체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영국 해역을 날아서 건넌 최초의 인력 비행체였죠. 익룡에 매료된 맥크리디는 1980년대 쾌치라는 비행체를 하늘에 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맥크리디 일행의 가장 큰 과제는 비행 통제 능력, 그 중에서도 방향 조정이었죠. 화석 전문가 케빈 페디언이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They were able to get it off the ground, get it up in the air. It was fantastic at the time. 오늘날 우리는 익룡이 엄청나게 정교한 날개로 방향을 조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맥크리디의 날개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실제와는 다른 딱딱한 탄소섬이었으니까요. 그는 대신 항공학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익룡 가죽을 덮어 쓴 비행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면 게리슨의 목표는 진짜처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듯한 익룡입니다. Really what's helping us most is that we know a lot more about pterosaurs. Because lots of fossils have been found, we know much more about how they were built. 머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화석 연구 결과 익룡들은 고개를 낮추고 하늘을 날았다고 합니다.
맥크리디의 익룡은 고개를 지명과 수평으로 했었죠. 고개를 낮추고 날면 비행이 더 어려워지지만 실제 익룡들은 그렇게 날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게입니다. 힘과 무게의 비율이 비행의 핵심입니다. 최신형 모형의 장점은 새로 개발된 초경량 부품들입니다. The batteries are a lot lighter and very powerful, and that's helping us a lot. 새 배터리는 맥크리디의 배터리에 비해 15배나 많은 용량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서버모터 역시 훨씬 작고 가볍지만 성능은 더 좋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날개에 있습니다. 연구진은 실제 익룡 날개의 복잡한 구조를 모방해 방향 조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맥크리디의 날개에는 움직이는 관절이 어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날개에는 관절이 5개입니다. 무선 조종 비행기 전용 활주로에서 모형 익룡 날개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완전한 익룡은 아닙니다. 비행기 꼬리로 방향을 조정하고 이륙을 위해 프로펠러도 달아야 합니다. 보기에는 조악하지만 날개만큼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정교합니다. 익룡 화석에서 얻은 정보대로 이 모형의 날개도 5개의 관절로 방향을 조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아래 위로, 또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목도 회전과 앞뒤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날개는 팔꿈치 부분에서 굽혀지죠. 이제 이 날개로 실험을 해볼 시간입니다. That's the one thing that we're trying to figure out with this replica right now. Which of the joint motions are really critical for control? 익룡은 뇌에서 날개로 지시를 내렸을 텐데 그 일을 루바라가 대신 해내야 합니다. It is a challenge. It's certainly like flying a ball, and you got to keep on trying balancing on top of the ball. Okay, here we go. Oh well. 루바라는 필요한 만큼 재빨리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I would have loved to make it all the way around, but I think we need to do a little more work. Oh my goodness. 그래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만큼 실제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익룡 날개는 처음입니다. Something's loose here. I think we popped the elbow. 익룡들은 쉽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익룡 날개의 근본적인 원리는 아직도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익룡의 새끼는 일부 뱀이나 도마뱀처럼 새끼로 태어날까요? 아니면 알에서 깨어날까요? 이 의문은 최근에서야 풀렸습니다. 중국에서 2명의 고생물학자가 동그랗게 말린 작은 익룡 화석을 발견했죠. 알에 들어있는 익룡의 새끼였습니다. The discovery of the egg was probably the find of the century because this tells us something about pterosaurs, about how they reproduced, of which we had absolutely no information before. It was pure speculation, and suddenly here we have an egg.
하지만 어린 익룡이 언제부터 날 수 있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데이빗 어니는 과감한 이론을 세웠습니다. 많은 새끼들이 둥지와 먼 곳에서 죽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We find the fossil remains of these individuals miles out at sea. And the only way they could get there is if they were actually flying animals and they got caught in a storm, ended up dead in the water and were buried in the sediments at the bottom. 익룡들은 알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날 수 있었을까요? 갓 태어난 새들은 신체 비율이 불안정해서 바로 날지는 못합니다. 익룡들이 태어나자마자 날 수 있었다는 어닌의 가설을 증명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닌은 같은 종류지만 다른 시대의 것인 세 개의 익룡 화석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는 팔을 구성하는 뼈들의 길이를 재고 긴 손가락의 길이도 잽니다. 어니는 팔과 긴 손가락이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팔의 구성 비율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위해 어니는 비행과 상관없는 부리 같은 부분의 뼈도 측정했습니다. 그쪽의 비율은 바뀌었습니다. 비행과 관련 있는 부분의 비율만 그대로 유지되었죠. 어니는 새끼 익룡에 관한 정보를 통합했습니다. They have all their forelimbs, they have their wing membranes. These tiny little pterosaurs could fly. 모형은 다음 시험 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It looks so real. 단장을 끝낸 모형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서 허키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줄임말이죠. 허키에게는 소품도 하나 필요합니다. 진짜 익룡이라면 필요 없을 물건입니다. 바로 낙하산이죠. 익룡에게는 기묘한 머리의 볕도 있었습니다. 이 금속 볕은 실제 익룡들이 그랬듯 바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대형 무선 조종 비행기가 허키를 달고 올라가 공중에서 놓아주게 됩니다. You want to check it? This is going to be our first flight with fur on the wings. It could go unstable, but I think generally we're going to be quite all right with it. This is close to being the weirdest thing I've ever flown. 허키는 루바라의 반사신경에 의존해 날아야 합니다. 뇌에 비행 컴퓨터를 내장한 셈인 진짜 익룡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익룡의 뇌는 1초에 몇 번이라도 날개로 신호를 보내 섬세한 변화를 지시합니다. 최근 익룡 두개골 스캔 결과 희미하게나마 익룡의 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비행 컴퓨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Okay. Looks good. 루바라가 허키의 뇌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조종사가 비행기를 맡았습니다. 허키의 시험 비행이 시작됩니다. Altitude. Okay, one more lap. 비행기는 200m 상공에서 잉룡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Okay, countdown to launch. 5, 4, 3, 2, 1. Now. 투하는 성공입니다.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륙을 위해 정면을 보고 있었던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사실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죠. 하지만 허키가 급강하합니다. 루바라가 낙하산을 펼치려 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새와 박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 필요한 동작을 해낼 수 있는 큰 동물은 오늘날 이들 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행 날개짓이라고도 하죠. If you want to get up in the air, you have to do a certain kind of motion with your arms. And you can't just flap like this, it doesn't work. It actually requires a stroke that's down and forward, up and back, down and forward, up and back. 강력한 힘으로 날개짓을 하는 것은 새나 박쥐와 같은 온혈 동물들만의 습성이었습니다. 신진대사가 고성능 엔진처럼 무척이나 빠르기 때문이죠. Taken to the air requires a lot of energy and it requires sustained energy. If you want to stay up in the air, for safety's sake, you better be able to have a good energy reserve. Otherwise, you run out of gas and fall down in the middle of a big flight. It's not good for you. 하지만 잉룡들은 파충류이고 살아있는 파충류들은 냉혈 동물입니다. 잉룡은 온혈 파충류였을까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날개에만 털이 난 것이 아니라 몸에도 털이 있는 잉룡 화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몽골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운동 근육이 발달한 동물이었습니다. 온혈 동물이 아니라면 털도 필요하지 않았겠죠. They're burning energy like mad, and they're able to burn that energy in bursts when they really need to. Something about that kind of lifestyle requires a physiology like a bird that is burning fast and hot. Maybe pterosaurs would have felt warm if you touched one. They were everything but like today's reptiles. 날개짓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The flapping takes a lot of power. There's a big wings, and it's flying at high speed. So we need a big motor. 하지만 모터는 무겁습니다. 지난번 비행에서 허키는 몸이 무거워서 너무 빠르게 하강하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All this cosmetics that we put on actually took us back in flight ability. 진짜 잉룡처럼 날기 위해선 잉룡의 외모는 버려야 했습니다. 털을 밀어버린 허키는 이제 활강에서
날개짓으로 진화했습니다. 허키는 수리와 추락 실험을 거쳐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무진은 최선을 다해 진짜와 가까운 모형을 만들었죠. 하지만 이 정도로 될까요? 날개와 기도의 힘을 빌어 허키가 마지막 비행에 나섭니다. Five, 4, 3, 2, 1. Here we go. 날개짓을 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날개짓 이후 날개가 멈춥니다. 허키의 엔진은 힘이 부족해서 두 날개의 높이도 맞추지 못합니다. 루바라는 포기합니다. It worked. About 50 feet, 40, 20, touchdown. Well, it doesn't look too bad. I think the parachute saved us. Yes. Took it off. I think we lost our clutch and gearing. Oh, that's it. Yeah, look at at that. That's why it didn't flap. I think we were spinning the motor with nothing. Yeah, the whole clutch system came apart. How about that? Oh, that explains a lot. Well, That also 허키는 explains why 미수가였습니다. yeah. I think 실험 후 probably 계산 lost 결과 that right before. 허키의 날개짓 모터는 실제 익룡의 힘의 반밖에 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You see, the wings were- 하지만 허키의 날개는 익룡 비행 실험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A little bit of slop inboard. I don't know what that was. I'm really proud of the design of the wings. We built a wing that behaves beautifully in gliding flight. We can control the shape, and by controlling it, we can steer the pterosaur. So that's been fantastic. 하지만 진짜 동물이 세우던 벽은 아직 높습니다. 허키로 실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익룡들의 비행 기술이 가진 진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비행에 알맞은 조건을 갖췄고 그 기술로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끈기 있는 사냥꾼인 익룡들은 다양한 먹이에 적응했습니다. 걸러내고 파헤치고 죽은 고기를 먹고 물속의 고기를 공중에서 낚아채는 절묘한 기술도 보여주었죠. They were quite amazing. Compared to every living animal that I know, every living fly or man-made flyer. 거대한 바다 파충류들도 최후를 맞았죠. 하늘의 지배자였던 익룡들 역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이제 새들과 박쥐들에게 남겨졌습니다. 새나 박쥐도 아름답지만 웅장함과 신비로움은 익룡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익룡은 날개를 가졌던 가장 위대한 생명체였으니까요. Dragons, of course, are fantastical creatures. Jaws full of teeth, huge wings. These, of course, are myths, never existed, but there